요즘 뭐 이제 채팅 앱이라는 게 많이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22세 남성이 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대 또래 여성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10대, 20대 채팅을 통해서 많이 교우관계를 찾고 친구들도 찾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들에게 호감을 준 것까진 좋지만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요. 네. 이 여성들에게 일단 사귀자고 접근을 합니다. 하하. 그리고 갖가지 말로 이제 현혹을 시켰을 텐데요. 네. 돈을 빌려 잠적을 하거나요. 이 여성들을 만나서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것도 성범죄이겠죠. 불법 촬영 물을 가지고 다시 찍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서 갈채행위랍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연락한 여성의 숫자만 하더라도 137명에 달한다고 아하, 하고요. 네. 협박, 이 불법 촬영죄, 이 사기, 갖가지 범죄를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강선우 평론가님, 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7분이나 정말 피해를 당했는데 이 피해를 당한 즉 이 피해 여성들에게 이런 해를 끼친 수법이 뭐예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이제 호감을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서로 호감이 형성된 후에 성관계를 가질 때 몰래 촬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유포를 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죄질이 나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려 137명한테 그 피해 액수도 상당합니다. 9천여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가로채고 네. 그리고 그거를 뭐 교통비, 생활비 등의 핑계를 또 댔다고 합니다. 내가 뭐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또 빌려주지 않는 여성한테는 또다시 내가 그 영상이 있으니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가로챈 그런 혐의입니다. 정말로 이 137분의 피해 여성들한테요, 가로챈 돈이 9천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피해 여성들한테 처음에는 뭐 소액으로 빌렸겠죠. 뭐 교통비, 생활비 등등 빌려달라고 했다가 이걸 갚지 않고 주랭랑 쳤대요. 그런 수법으로 이 피해를 당했는데 더 악질인 것은요, 죄질이 안 좋은 건 요즘요, 정준영이라는 사람 사건에도 그런 건 정말 우리가 똑똑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랬대요. 일부 피해 여성들한테는 성관계 영상 유포하기다 협박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그러니까 정준영하고 자꾸 오버랩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2015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면 3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37명을 상대로 해서 빌리거나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게 9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의 직업으로 봐야 되는데, 네. 뭐 이 남녀가 사귀는 그 과정에서 이 성관계하는 거를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유포하는 것과 네.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아하. 이 사람은 애초부터 만남 단계에서부터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미끼로 해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 사람은 이건 직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뭐 일반적으로 동영상 찍어가지고 가까이 사귀던 여성을 어느 그냥 우연한 기회에 유포한 것과는 아주 달라요. 아하, 그러네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엄벌이쳐요. 그러니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의 22살이에요. 그럼 3년 전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대체 머리어 피도 안 마른 19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정체가 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가해 남성 알고 봤더니 전국 14개 경찰서, 검찰청에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하. 이 말은 14개 관할 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2017년 2월에 같은 혐의로 재판도 진행된 바가 있는데 네.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를 해버린 전력도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나 기소 후의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부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아하. 즉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이 사람 빨리 검거해서 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렇게 재판에 불응하고 도주를 한 뒤로도 네. 같은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왔고 이번에야 결국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참나, 도피 행각을 벌인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김복준 의원이 네,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사실 장기간 도피가 어려워요. 그 네. 이유인즉슨 누구나 이제 휴대폰 손에서 놓으면 못 견디거든요. 아, 그러네요.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위해서 휴대폰의 유혹을 떨친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네, 거예요? 아예 휴대폰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은행 계좌 같은 것도 일체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은행 계좌 사용하면 또 CCTV 찍히니까 아하. 은행 계좌 사용 안 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카드도 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다면 경찰이 이 사람을 추적하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하.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발로 뛰고 탐문하는 아날로그 수사만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예. 자, 저렇게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어요. 2년 동안 도피 행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가능하냐 했더니 저렇게 나름대로 생활 흔적을 드러나지 않게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휴대폰 사용 안 하고 은행 계좌도 사용 안 하는데 그러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긴 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 남성이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직업이 없어서 돈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서 네. 훔친 돈 9천만 원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요즘 세상에서는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검거됐을 때도 모텔촌을 배회하다가 검거됐어요. 알고 봤더니 뭔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 자신의 사건이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검색도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즘 모텔에 마련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검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혹시 사건 드러났나 그런 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이른바 뭐 먹통 또 공기계 즉 이 무선 인터넷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무선 인터넷은 이른바 와이파이라고 해서 같이 공유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최소한의 휴대전화만 사용을 해서 2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왔대요. 죄질 안 좋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죄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은 가해자를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조사 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는데 네. 먼저 사기와 관련해서 보면 상습 사기죠. 아하. 그리고 이득액이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고 범행이 반복적이고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상습범이기 때문에 네. 양형 기준상으로는 최대 2년 6월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일단 협박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내지는 공갈 미수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협박의 내용 자체가 네.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네. 상습 사기에서 선고될 2년 6월을 훨씬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이 죄질이 불량한 끝판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